교재 9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OSI 7 레이어 또는 우리 TCP/IP 4계층 모델에서 우리가 트랜스포트 계층, 전소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야기는 사실은 뭐 크게 큰 어떤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4계층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계층의 기능들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잠깐 보이고 있네요. 4계층은 프로토콜이 두 개 있다고 있습니다. TCP와 UDP가 동작을 합니다. 4계층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계층인데, 바로 이 계층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 신뢰성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없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할 때는 바로 TC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 없는 전송을 할 때는 UD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토콜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3계층은 IP였죠. 좀 전까지 우리가 IP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계층은 바로 맥 어드레스, 세 개의 주소를 그죠? 우리가 좀 기억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뭐 프로토콜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4계층은 두 개의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왼쪽에 4계층의 기능입니다. 세션 멀티플렉싱, 그 다음에 세그먼테이션, 이건 한번 제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플로우 컨트롤 흐름 제어, 그 다음에 연결형, 그 다음에 신뢰성, 요거 막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4계층의 역할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TCP는 연결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재 95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에 점 두 개를 통해서 TCP와 UDP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P는 연결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UDP는 비연결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영어로 Connection Oriented, 야는 Connection Less라고 설명합니다만, 연결형이면서 야는 신뢰성을 담보한다. 제가 TCP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설명드렸고요. UDP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확인 응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지금 표현입니다. 그럼 이게 연결형과 비연결형이 무언가 하면요. 여러분 이건 좀 더 뒤로 좀 가야 되는데요. 뒷페이지로 한번 잠깐 한번 갔다 볼까요? 뒤로. TC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반드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3-way 핸드쉐이크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TCP를 쓰는 프로토콜이 바로 따따따입니다. 웹. 예. 우리가 뭐 여러분 컴퓨터에서 따따따죠? 예를 들어서 그죠? 따따따 네이버닷컴을 접속했다는 가정할게요. 네이버닷컴을 접속했다는 가정하겠습니다. 네이버닷컴. 자, 그러면은 네이버닷컴을 접속을 웹사이트다 보니까 제가 여기 마우스 쓰다 보면 잘 안 써지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따따따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신뢰성 있는 전송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TCP를 쓰는 어떤 이런 웹브라우저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먼저 연결부터 먼저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나의 컴퓨터하고 야가 네이버 서버라는 가정한다면요. 네이버 서버. 먼저 연결 환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바로 얘한테 야 웹데이터 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얘하고 먼저 연결 확립, 즉 세션 성립부터 세션 이스타블리시, 섹션 확립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3-way 핸드쉐이크라고 합니다. 먼저 내가 따따따 네이버 닷컴을 딱 치게 되면 얘한테 먼저 야, 나 얘하고 연결하고 싶어 라는 우리가 동기 신호를 보냅니다. 싱크, 동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 서버는 동기 신호를 받게 되면 아크, 알았어. 응답을 하면서 자기 동기 신호를 다 보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얘가 네이버가 보내는 아크 신호에다가 응답하는 아크를 보내게 돼요. 응답 신호를. 그러면 야하고 두 A와 B는 연결되었다. 세션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get. 웹데이터 줘 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TCP는 반드시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이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를 바로 연결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3-way 핸드쉐이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왜 지금은 사실은 핸드폰에 그 전화를 걸면은 누가 전화하는 이름이 뜨지만은 우리 예전에 전화기를 보게 되면 그런
전화 거는 사람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화를 딱 걸죠. 전화번호 누르고, 그러면 전화번호 뚜 하고 신호 갑니다. 이게 동기 신호. 전화를 건다는, 가정한다면. 그러면 뭐 친구가, 전화벨이 울리겠죠? 그러면 수화기를 들면서 여보세요 하겠죠? 여기 응답이죠. 응답. 그죠? 응답하면서 자기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그럼 내가 한번 다시 여보세요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서로 연결됐구나. 그제서야 대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3 핸드쉐이크 과정이고, 이거를 TCP가 사용하는 바로 연결형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TCP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UDP는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UDP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TCP는 연결형이라고 표현하고 UDP는 비연결형이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우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TCP는 신뢰성을 좀 가지고 아까 세그먼트 이야기 나오고 이런 이야기는 뭐 우리 교재에 나오니까요. 교재 부분을 좀 보고 여러분이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UDP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상위 계층, 어플리케이션에 프로그램들이 신뢰성을 좀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인데 결론적인 부분 이야기는 TCP는 신뢰성이 있고 신뢰성이 없다. 그러면 얘가 신뢰성이 있지만 얘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속도가 조금 느려요, TCP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그 9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UDP가 왜 나오게 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UDP가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만약 UDP가 처음부터 나왔다 하면은 프로토콜이 TCP IP가 아니라 TCP UDP IP라고 나왔겠죠? 근데 우리가 프로토콜은 지금 TCP IP라고 표현하잖아요. UDP는 뒤에 나왔습니다, 뒤에. 예.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목적? 좀 전에 우리 그 3계층 헤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QoS 얘기를 약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는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디오도 있고 보이스도 있고 이 지연에 민감한 트래픽이 이제 존재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연에 민감한 트래픽을 갖다가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죠. 예, 속도가 빨리 보내야 되니까 조금만 늦어버려도 우리가 음성이 왜곡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이 좀 이렇게 끊김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연에 민감한 트래픽을 갖다가 전송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UDP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교재 97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하단에 설명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UDP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얘는 속도에 신뢰성은 없지만 속도에 중점을 둔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속도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 UDP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뭐 인터넷 전화기, 또 우리가 화상의 영상, 그죠? 영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UD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을 합니다. 하지만 신뢰성이 필요한 우리가 뭐 따따따 등등등 T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형이라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교재대로 한번 설명을 좀 쭉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재 9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TCP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네요. 연결형이다. 아까 설명했죠? 3웨이 핸드쉐이크 과정을 거친다. 이것도 우리가 와이샤크로 캡처하게 되면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그림을 여기 있네 보세요. 이거는 와이샤크 옛날 버전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특정사에 접근했을 때, 자, 여기 싱크 아크 보이나요? 이거? 예, 보이죠? 예, 이게 바로 3웨이 핸드쉐이크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요. 이거는 텔넷 접속을 한, 텔넷도 우리가 T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그 연결 확립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좀 전에 우리가 캡처했던 우리가 웹사이트 ccmp.co.kr인가요?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요 사이트 우리가 와이샤크를 돌리게 되면요, 여러 그 패킷이 이렇게 막 조합이 됩니다. 하나의 랜카드로 들어오는 그 트래픽이 내가 아까 입력한 웹사이트 트래픽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필요한 거를 뽑아서 보는 게 아까 여기 디스플레이 필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ccmp.co.kr 접속한 그 세션, 그 연결만 별도로 뽑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따따따, 그죠? 홈페이지 열리는 부분이죠. 이걸 딱 클릭을 하고 여기에 4계층 헤드에 보면은 여기에 스트림 인덱스가 있어요. 여기 바로 세션 번호거든요. 이거를 우측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팔로우 해서 우리가, 그죠? 필터를, 요겁니다. 어플라이 필터해서 이걸 적용하겠다고 셀렉트 딱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와이샤크를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 다 이해되겠죠. 그죠? 우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금 TCP의 3 핸드쉐이크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까 CCNP COG를 딱 치니까 맨 먼저 뭐 싱크. 제가 서버 한 동기 신호 보내죠. 두 번째, 서버가 응답하면서 동기 신호 보내죠. 세 번째, 바로 제가 아크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3웨이 핸드쉐이크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컴퓨터와 요 서버 간, 웹 서버 간 연결됐다는 뜻이죠. 연결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get 홈페이지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서버가 홈페이지를 전달함으로써 제 모니터에 아까 그죠? 또 그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CP는 이렇게 바로 연결령이라는 우리가 핸드쉐이크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UDP는 이게 없다는 이야기죠. UDP는 그냥 속도가 중요하니까 무조건 빨리 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나온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형이라는 부분도 잠깐 확인을 했고요. 자, 이런 말은 좀 어려운 말이, 어렵다기보다는 전위중 운영을 한다. 이거는 양방향 동선을 동시에 그 패키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에라 점검을 한다. 에라 점검은 사실은 2계층에서 하고요. 에라가 있는 프레임에 대해서 이 TCP에서 즉 4계층에서 재전송을 합니다. 재전송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설명이 좀 되어 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퀀싱과 확인응답. 이게 바로 뭐냐면 신뢰성을 담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TCP라는 프로토콜이 신뢰성 있는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느냐. 그러니까 패킷을 보내면은 반대편에서 받았다. 또 보내면 받았다. 이렇게 그죠? 보내고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퀀스하고 아크 넘버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패킷 보내는 사이즈만큼 아크에다가 그 번호, 다음 번호를 줌으로써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저 뒤편에 그림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시퀀스 번호와 아크 번호를 통해서 아까 TCP가 이제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부분에서 약간 시퀀스 번호를 이렇게 용량이 1500바이트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의 패킷 최대 보낼 수 있는 게 우리 이더넷이라는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1500바이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윈도우 사이즈 얘기 좀 더 설명드리고요. 어쨌거나 1500을 2개 보냈네요. 그러면 얘가 아크 할 때 수신 번호를 보세요. 1500바이트를 2개 받았으니까 3000바이트 받았다는 이야기죠. 아크 번호를 3001번을 딱 전달합니다. 그러면 얘는 판단하기를 3000바이트까지 받았구나. 그러면 3001바이트부터 또 1500 보냅니다. 6000바이트가 갔죠? 그러면 얘가 또 6001번에 아크 번호를 실어서 보내요. 그럼 얘가 판단하는 게 내가 보낸 6000바이트까지 얘가 잘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패킷을 보내고 아크 번호를 갖다 실어줌으로써 패킷이 정상적으로 목적지 도달했다, 잘 받았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성이죠. 예. 그래서 우리 그 TCP 필드를 잠깐 보게 되면요. 여기 그죠? 예, 보시면요. 여기에 바로 시퀀스 번호라는 게 이렇게 보이죠? 아크 넘버라는 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넘버를 이용해서 시퀀스 넘버, 아크 넘버. 네. 이런 넘버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 패키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를 줘서 신뢰성을 확보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킷 포커스 서비스 아까 설명했죠. 만약에 오류가 있는 패킷 같으면 다시 재전송 요구를 한다는 거.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반면에 UDP 같은 경우는 아까 비연결령이고 에라 체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패킷 최대한 빨리 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표로 딱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봐서 TCP라는 프로토콜은 뭐가 있다고요?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죠. UDP는 신뢰성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베스트 에포트입니다. TCP는 컨넥션 오리엔티드 연결형입니다. 3 핸드쉐이크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UDP는 커넥션 이스 연결형이 아니고 비연결형이다. 즉 3 핸드쉐이크 과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TCP는 아까 시퀀싱, 즉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퀀스 넘버하고 아크날레지 넘버를 가지고서 우리가 패킷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이야기고요. 얘는 그게 없어요. UDP는. 아까 UDP 한번 볼까요? UDP 필드가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이거 실제로 패킷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UDP를 한번 필터 한번 해볼까요? UDP를 DNS가 대표적인 UDP거든요. 여기다 DNS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DNS 이렇게.
적으면은 자, 이게 바로 DNS 프로토콜이 보이고 있고 얘가 프로토콜이 보세요. 자, 유저 데이터 그램 프로토콜 이게 UDP입니다. 즉 DNS는 저가 DNS가 뭐라고 했죠? 도메인 네임에 대한 ccmp.co.kr에 대한 IP가 뭐냐를 빨리 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얘는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DNS는 UDP라는 프로토콜을 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열어보게 되면 보세요. 얘는 포트 넘버밖에 없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시퀀스 넘버를 체크하는 아까 TCP에 그 필드가 존재하지 않죠. 예. 그래서 얘는 신뢰성을 담보하는 시퀀스 번호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연결형이다라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뭐 그런 이야기네요. 요거 TCP의 이것도 흐름 제어, 요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흐름 제어 부분을 설명하고 UDP는 바로 그런 특성, 속도에 중점을 둔 것이다. 요거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뭐 바로 그 프로토콜 서비스가 바로 이런 것들, 예. 이메일, 웹 서비스, 파일 주고받는 서비스 등등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필요한 TCP를 사용해야 되고요. 반면에 보이스나 비디오 같은 속도에 민감한 우리가 트래픽, 어플리케이션은 UDP를 사용한다. 아까 DNS도 UDP를 사용했습니다만 이런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헤드를 한번 볼까요? 헤드. 자, 이런 이야기들은 뭐 그냥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금부터 많이 했습니다만 메시지가 뭔지 이런 용어적인 부분은 사실은 뭐 개념적인 이야기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충분히 아까 패킷 프레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4계층 헤드예요. 4계층 헤드. 4계층 헤드, TCP, 4계층 중에 TCP 헤드입니다. TCP 헤드는 보는 것 같이 바로 뭐가 보이냐면, 자, 포트 넘버가 보이네요. 그죠? 포트 넘버. 소스 포트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 넘버 필드가 존재합니다. 우리 OSI 얘기할 때 4계층엔 포트 넘버, 3계층엔 IP, 2계층에는 맥 어드레스,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계층의 포트 넘버가 캡슐레이션 되는 것은 당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또 TCP 같은 경우는 포트 넘버 외에 아까 신뢰성을 담보하는 필드가 이 두 개 필드죠. 시퀀스 넘버와 아크날리지 넘버. 이런 필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응급 어떤 패킷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비트도 우리가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는 요거 윈도우 사이즈. 요게 이제 아까 흐름 제어를 제어합니다. 흐름 제어. 요 필드를 가지고. 요게 영문이 영어라 조금 자 일단 왜 영어로 보여주냐면요. 패킷에 보면 전부 다 영어잖아요. 영어죠. 네,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웹 데이터라 해서 그죠? TCP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전부 다 지금 4계층 헤드를 이렇게 하나 보게 되면 자, 소스 포트 맞죠? 목적지 포트, 시퀀스 넘버, 아크날리지 넘버, 윈도우 사이즈 보이시나요? 네, 다 지금 영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어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제가 표현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말로 표현했네요. 출발지 포트, 목적지 포트, 일련 번호, 확인 번호. 윈도우 사이즈 이런 것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겁니다. 포트 넘버는 당연히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련 번호 요거 정도 그 다음에 요거 윈도우 사이즈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4계층 헤드를 금방 우리가 여기서 그죠? 캡처한 패킷도 확인을 그대로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필드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트 넘버가 16비트로 만들어진다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수가 65,536개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 넘버를 우리가 구분해서 표현하는데요. 목적지 포트에 할당되는 우리가 포트 넘버는 0부터 1023 포트라고 해서 이걸 웰나운 포트라고 합니다. 이미 알려진 포트라는 이야기죠. 80번은 웹이다. 뒤에 또 표가 좀 나옵니다만 예. 따따따 웹입니다. 그 다음 뭐 23번은 텔넷이다. 뭐 이런 거. 예. 53번은 DNS다. 이런 이미 알려진 포트가 바로 웰나운 포트라는데 이 포트 넘버가 목적지 포트 넘버에 이제 캡슐레이션 됩니다. 즉 우리가 따따따 네이버닷컴을 딱 치면요. 4계층 목적지 포트의 웹 서비스니까 80번이 기록이 딱 돼야 되고요. 만약에 텔넷이라는 명령을 딱 내리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만 23번이 기록이 여기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 넘버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웹은 80번, 텔넷은 23번, 메일은 25번 이렇게 우리가 알려진 포트 넘버가 보통 목적지 포트에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024보다 큰 숫자를 IP 포트 넘버를 우리가 소스 포트에 할당하는데 이걸 우리가 등록 가능한 포트 번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트 번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교재에 어디에 있냐면요. 105페이지 보시면은 105페이지 하단에 요 그림과 함께 포트 번호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요 그림과 함께.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 TCP/IP 모델은 4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 위치 바로 위에 바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죠. 그래서 바로 포트 넘버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80번은 뭐라고요? 웹, HTTP를 의미하는 거죠. 23번은 텔넷, 21번은 FTP, 53번은 DNS 등등등. 이렇게 포트 넘버가 바로 어플리케이션, 즉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포트 넘버가 아까 16비트로 만들어지는데 크게 두 개로 구분되어집니다. 0부터 1023까지를 웰나운 포트, 이미 알려진 포트다. 1024부터 그 다음에 65,535번까지를 우리가 뭐 등록 가능한 포트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의 그 포트 넘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의 이 그 102페이지에 바로 요 4계층 헤드 그림이 보이네요. 그죠? 예, 요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요. 이 뒤에 TCP 헤드고요. 103페이지 보니까 자, 이건 TCP 헤드는 결국 뭐예요?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CP가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이 신뢰성은 있지만 요 두 개의 필드를 통해 신뢰성을 담보하지만 속도가 좀 느리다. 왜? 보내는 컴퓨터가 이 필드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되고요. 받는 컴퓨터는 이 필드를 전부 다 읽어야 돼요. 전부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우측 페이지 보면은 103페이지에 UDP 헤드가 보이네요. UDP. 예. 아주 간단하죠. 빗 뭐밖에 없어요? 포트 넘버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아까 제가 요 패키단에서 보여줬습니다만, 그죠? 여기에 DNS를 치게 되면 DNS 보면 이렇게 그죠? 예, DNS를 예, 확인하게 되면 DNS죠. 자 보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간단하죠, 그죠? 포트 넘버밖에 없습니다. TCP는 필드가 복잡했지만 그래서 바로 우리 TCP는 아까 제가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필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UDP는 헤드가 너무나 심플하죠. 그래서 UDP는 보내는 컴퓨터도 헤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받는 컴퓨터는 포트 넘버만 읽고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UDP는 신뢰성은 없지만 속도가 빠른 그런 헤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3페이지 이야기고요. 우리 교재도 보시면 이렇게 UDP 그 프로토콜 패킷 캡처해서 그죠? 이렇게 포트 넘버만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체크할 수도 있고 실제 와이샤크로 여러분이 캡처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요 그림을 좀 기억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을 기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포트 넘버를 가지고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프로토콜을 쓴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참고 아까 요거 제가 스킵해 버렸네요. 우리가 포트 넘버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특정 어떤 사이트를 만약에 접근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그죠? 그럼 여기서 막 따따따를 친다는 가정할게요. 따따따 뭐 네이버닷컴을 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딱 엔터 때리면은 우리가 그 보내는 우리 컴퓨터가 4계층에 대해서 포트 넘버를 자 웹이니까 여기 몇 번을 기록해요? 목적지 포트에다 몇 번? 80번을 기록합니다. 80번을. 그 다음에 출발지 포트는 몇 번을 기록하느냐? 출발지 포트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1024보다 큰 숫자를 동쪽으로 할당합니다. 요 숫자를, 요 범위를 임의로 할당해요. 동쪽으로. 누가? 우리 OS, 윈도우 OS가. 그래서 이 소스 포트는 이 번호 중에 랜덤에서 골라서 우리 컴퓨터가 할당을 해요. 하지만 목적지 포트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는가에 따라서 바로 이 포트 넘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웰나운 포트라고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웰나운 포트를 우리가 유명한 웰나운 포트는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번호를 우리는 기억을 좀 해야 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보니까 이런 설명하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원격 접속을 하는 텔넷이라는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써볼 거예요.
텔넷은 포트 넘버가 23번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 리눅스 서버든 윈도우 서버든 아니면 라우터든 스위치든 간 나중에 이 장비를 원격으로 접속을 할 때 만약에 여기가 지금 대구고 여기가 서울에 있어요. 이 장비가. 원격 접속할 때 우리가 텔넷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 텔넷은 포트 넘버를 23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텔넷하고 요 IP를 딱 치게 되면 4계층 헤드에다가 목적지 포트는 텔넷이니까 23번 웰라운 포트를 기록을 하고요. 출발지 포트는 아까 설명했죠. 10이 있었던 큰 숫자를 동적으로 임의로 할당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받는 컴퓨터는 4계층 헤드의 포트 넘버 목적지 포트 23번을 딱 읽고 얘가 나한테 뭘 요청한다? 텔넷 원격 접속을 요청하는구나 해서 얘가 텔넷 데몬을 우리가 실행을 시켜줘서 요 컴퓨터의 요 장비를 볼 수 있는 창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 보니까 좀 전에 설명한 TCP에 그죠? 뭐가 보여요? 3웨이 핸드쉐이크 과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TCP는 반드시 연결형이라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자, 4계층 이야기가 거의 다 됐는데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TCP는 흐름 제어를 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거든요, 제가요. 이 흐름 제어가 뭘 의미냐면 우리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데이터가 넘쳐나면 안 되겠죠. 즉, 이 수신 컴퓨터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인데 얘가 만약에 이만큼을 보내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못 받으니까 버려지겠죠. 그럼 얘가 다시 또 재전송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TCP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 4계층 헤드에 아까 어떤 필드가 있었냐면 윈도우 사이즈라는 필드가 있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요. 요 사이즈, 요 필드. 요 필드를 이용해서 16비트로 관리가 되는데 요걸 이용해서 흐름 제어를 해요. 흐름 제어를. 그래서 서로 받을 수 있는 다른 말로 버퍼라고도 표현합니다. 공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을 알려주면은 보내는 컴퓨터가 그 양에 맞게끔 보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흐름을 제한다는 이야기죠. 그 제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또 버퍼가 만약에 네트워크가 막 혼잡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체가 막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버퍼 요 윈도우 사이즈를 좀 작게 낮춰줘요. 그러면은 또 송신 컴퓨터가 요 버퍼 사이즈에 맞게끔 또 데이터를 작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네트워크 정체가 풀려갖고 좀 공간이 좀 버퍼가 좀 늘어나요? 그러면 데이터를 또 많이 보낼 수 있겠죠. 이걸 동적으로 우리가 흐름 제어를 갖다가 즉 어떤 그 데이터의 흐름을 제한다는 얘기죠. 정체가 되면 작게 보내고 또 정체가 풀리면 많이 보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요 필드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그래서 요게 여러분 교재 뭐 1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요거는 이제 신뢰성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로요. 요것도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흐름 제어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더 정확한 부분은 여러분들 요 그림의 의미가 딱 맞는 그림은 지금 없습니다만 요 그림 이야기가 여러분들 교재 115페이지 보시면 TCP 슬라이딩 윈도우밍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그림을 좀 약간 더 디테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자, 요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 지금 컴퓨터의 윈도우 사이즈가 3000이라는 뜻이 3000. 3000이라고 딱 버퍼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연결형 3 핸드쉐이크 과정을 통해서 제가 100개 보낼 때 4계층 그 헤드에 윈도우 사이즈에 3000 알려줘요. 3000을 받을 수 알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1500바이트라고 했죠. 1500바이트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 있냐면 또 교재 110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하단 보면 단편화라는 부분 보이고 있고 거기 보면 중간에 MTU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MTU 단어. 이게 바로 최대 보낼 수 있는 패킷 사이즈 지금 양이거든요. 이 양을 지금 이제 알려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더넷이라는 낸 기술은 최대 보낼 수 있는 패킷 사이즈가 1500바이트라는 거죠. 바이트. 그래서 요 바이트 안에서 패킷을 갖다가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버퍼가 3000이다 보니까 얘가 보낼 수 있는 양 자체가 1500바이트를 2번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000바이트가 가잖아요. 그러면 3000바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냥 아크할 때 3001번을 딱 보내면은 얘가 뭐라고 판단해요? 얘가 3000바이트까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3001번부터 또 1500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흐름을 제하는 윈도우 사이즈의 역할이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림이 이제 우리 교재 그림을 115페이지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윈도우 사이즈가 처음에는 3이라고 알려줬어요. 3이라고. 3이라고 알려줘서 결국은 얘가 패킷을 지금 3개를 보냈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얘가 아크가 원래가 3개 받았으면 아크를 4를 보내야 되는데 3을 찍어 보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얘가 버퍼가 3이었는데 네트워크 정체가 밀려가 버퍼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3개 패킷 중에 세 번째 걸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거를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그러면서 윈도우 사이즈를 2로 줄여버리죠. 2개로. 그러면 얘가 패킷을 이제 세 번째, 아까 세 번째 보낸 걸 얘가 못 받았으니까 다시 세 번째 걸 보내죠. 세 번째 거 보내고 네 번째 거 2개를 보냅니다. 왜? 윈도우 사이즈가 2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얘가 또 이제 3, 4를 받았으니까 아크에 5번을 실죠. 그러면 또 5, 6을 또 2개를 보내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 TCP는 아까 TCP 우리 헤더 안에 윈도우 사이즈라는 필드를 통해서 흐름 제어, 패킷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양을 조절을 우리가 함으로써 흐름을 제한다. 즉 정체가 생기면은 정체가 지금 생겼는데 데이터를 많이 보내면 더 정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정체가 생기면은 데이터를 적게 보내고 또 정체가 좀 풀리면은 데이터를 많이 보내고 이런 어떤 흐름 제어를 TCP 헤드에 아까 윈도우 사이즈라는 필드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동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흐름 제어를 하는 것을 우리 교재 115페이지 위에 보면은 TCP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설명을 합니다. TCP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자, 해서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 사계층의 기능은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은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좀 디테일한 상세한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